11월 22일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한 지 10일 만에 400만 관객고지를 넘으면서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두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다뤘던 전두환의 군사 반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두환은 어떤 인물이며 스포츠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은 4살 때인 1935년에 대구시로 가족이 이주하면서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하였으며 고교 시절 대구의 학교들을 주먹으로 평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두환은 대구 공고 시절에 축구를 너무 좋아하였으며 축구부에서 골키퍼 포지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로 몸이 엄청나게 단련되어 있었으며 특히 다리 힘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는 강인하기만 한 게 아니라 넉살이 좋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였습니다. 싸움 실력이 뛰어났으며 사람들을 모아 다정하게 잘 구슬리는 능력까지 뛰어났습니다. 주말에는 생도들끼리 축구 시합을 끝내고 나면 동기들을 전부 모아다가 당시 육사교장의 사택에 방문하여 교장을 설득해서 잔치를 베풀게 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1951년 육군 사관학교에 11기로 입교하였으며 1955년 육사 졸업과 동시에 군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1961년 서울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육사 생도들을 동원하여 군부지지 시가행진을 벌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박정희 소장의 신임을 얻어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노태우 등 육사 동기들과 함께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하였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며 군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1979년 3월에는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6일 사건이 터지자 개헌법에 의거하여 보안사령관으로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사본부장이라는 직책과 자신이 이끌고 있던 하나회를 통한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을 장악하였습니다. 12월 12일에 대한 내용은 영화 서울의 봄을 보시면 역사적 사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정의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치러진 제1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오르면서 전두환 정부가 출범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모토이자 캐치프레이즈는 선진조국 창조와 정의사회 구현이며 국정지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치는 민주주의 토착화, 경제는 복지사회 건설이었으며 사회는 정의사회 구현, 문화는 교육개혁과 문화창달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태생부터 따져본다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각종 자유화 조치 및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3S 정책이 있습니다. 스포츠, 성개방, 영상산업진흥을 3S 정책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돌리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1981년 5월에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립니다. 국민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와 축구를 프로로 추진하자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결국 9개월 뒤인 1981년 10월 5일날 야구를 프로화하기 위한 기획이 완성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야구가 먼저 프로리그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프로화하기 위해선 139억 원이 필요했던 거에 비하면 야구는 4분의 1인 36억에 프로화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차후 K리그 프로스포츠가 출범하였으며 1986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컬러 TV를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영화 검열 완화, 야간 통행 금지 폐지, 두발 및 교복 자율화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가진 불만을 잠재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여긴 국민이 가장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투쟁, 경제 성장에 걸맞지 않는 노동 인권으로 민주화 요구는 거세져 갔습니다.
전두환 본인은 연임없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제5공화국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도 7년 단임으로 명시해두었지만 그렇다고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1986년 개헌 논의 당시 민정당이 들고 나왔던 의원 내각제나 전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전두환이 노태우를 허수아비로 앉힌 채 상황 노릇을 하려 했다는 정황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2인자였던 노태우가 집권하고 나서는 전두환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3당 합당을 통해서 여권을 장악하게 될 김영삼의 등장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김영삼이 취임하고도 한참 있다가 본격적인 과거 청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12.12 사태의 당사자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과 장태환 수경사령관 등 22명이 전두환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며 공소권 없음을 내세워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효 문제를 해결하면서 합법적으로 전두환을 잡아다 법정에 세웠습니다. 1심에서 반란수괴와 부패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상고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너무 처벌이 약하다며 상고하였지만 결국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의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사형을 10번도 넘게 선고할 만한 제목들인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으로 끝났으니 검찰에서 상고할 만했습니다. 무기징역이었지만 김영삼은 대선 후 임기 내 기간에 추징금 회수와 사면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 계획은 3명의 대선 주자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에게 허가를 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15대 대통령 선거 이틀 후인 12월 20일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을 사면 복권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판례와 김영삼의 의지로 감옥에 평생 사는 것만 면했지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추징금을 전두환은 자신의 계좌에는 29만 1,000원밖에 없다는 희대의 발언을 해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출소 후 전두환은 군인 시절부터 살던 서대문구 연희동의 안전가옥으로 돌아가 철통경호를 받으며 심심하면 골프를 치러 놀러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퇴임한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초청 만찬이나 관련 행사 등에나 종종 나오면서 평화로운 삶을 보냈습니다. 2003년 SBS와의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발언하는 망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으로 전국이 어수선한 와중에 은근슬쩍 2000페이지 분량의 3건짜리 회고록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서술로 점철된 내용이라서 비난의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회고록 중 고 조철현 비호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여 조철현 신부의 유족들이 전두환을 사자명 예해손재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바로 광주지방법원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도저히 광주에서 재판받지 못하겠다며 대법원에까지 재판관할 이전 신청을 항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019년 1월 7일에는 알츠하이머에 이어서 독감에 걸렸다고 부인 이순자 여사가 대신 인터뷰까지 하며 재판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광주지법은 3월 11일로 재판을 다시 연기했고 끝내 구인장까지 발부하였습니다. 근 30년 만에 광주 방문해 일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전두환을 규탄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으며 전두환을 태운 차량이 도착하자 바로 고성이 터지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자 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굴하지 않고 그는 항소를 하여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혈액암 판정으로 2021년 11월 23일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일생의 동지인 노태우가 지난 2021년 10월 26일에 사망한 지 4주가 지나서 전두환도 그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노태우는 5.18 유족에게 사죄를 하였지만 전두환은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전두환은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추징금까지 완납하지 않은 점, 지방세 체납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탈세범이란 점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서울의 봄이란 영화로 인해
심박수 챌린지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죄 없이 떠난 전두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